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안 보내니까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다 주세요. 오늘 분석할 코인은 스시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멤버십 스터디 회원분과 구독자분께서 분석을 요청을 주셨었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시코인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도 다상장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코인이고 오래된 코인이고, 그리고 기본은 일단 덱스예요. 덱스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죠. 탈중앙화 거래소고 유니스왑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니스왑만큼의 뭐 훌륭한 토크노믹스를 가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대중화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유니스왑에서 포크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AMM이라는 이제 오토마켓 메이커 시스템도 적용이 돼 있고, 덱스의 기본 원리는 이제 디파이의 한 형태인데, 디파이의 한 형태로 덱스는 기본 원리가 그래요. 일반 거래소들은 이제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요거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덱스는 풀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에 이제 풀에다가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슬리피지가 생기죠. 이게 많으면 뭐 A라는 코인과 B라는 코인을 이제 스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A라는 코인이 인기가 많으면 당연히 A가 많이 팔리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B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 슬리피지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요. 슬리피지에 대한 수수료. 이 수수료의 형태로 돌아가는, 원래 기존의 전통금융시장이나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거래소가 오토마켓 메이커를 적용을 해서 여기서 호가를 깔아주고 이 차익을 챙겨가는 이런 형태였다면, 이거를 이제 개인한테 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거래소가 아니라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게 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풀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토큰 간의 수합이 일어나게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런 형태로 덱스가 발전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압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에서 발생한 또 다른 여기서 파생된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덱스 안에서도 이 수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지만, 또 스테이킹 해놓으면, 어떤 코인을 스테이킹 해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일드, 팜이라고 해서 파밍하는 그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덱스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쓰다 보면은 다 익숙해지시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우리는 지금 중앙화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아직도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거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아시면 되고, 이 안에서 쓰이는 이제 거버넌스다. 이건 이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투표로 진행을 하는데 쓰이고, 또 하나 이제 이 수수료 차감을 해주는데,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시 토큰을 들고 있으면 차감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유틸리티적으로도 보완을 해서 토큰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이제 디파이 그리고 덱스 테마 정도가 될 것이고, 유니스왑이랑 막 묶어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유니스왑은 이제 소각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시는 그에 반해서 이런 버전은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소각 시스템은 조금 더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성도 유니스왑 더 높고요. 시총도 더 높은 만큼 나중에 ETF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제 디파이 ETF가 생긴다면 유니스왑은 뭐 100% 확률로 들어갈 거고, 스시도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마켓캡은 지금 250이고 가격 상승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발행량은 무한이에요. 근데 코인게코랑 마켓캡 뭐 좀 다른데, 우선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잘 알고 계신 분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량은 94%로 현재 미유통이 6%. 그러니까 스시에 대한 토크노믹스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발행량, 여기가 미발행, 그리고 여기 발행량을 또 나눠서 여기가 유통량, 여기가 미유통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유통량이 94%라는 거는 미유통이 6%, 그리고 여기는 무한대 이렇게 찍어 넘어오는 게 있고, 미유통에서 유통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있겠죠. 이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인플레이션을 확인해 보니까 23%, 최근 1년은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좋은 편이다. 만약에 꾸준히 이 정도 낮은 수준이 유지됐으면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좀 많이 찍어낸 건 있어요. 디파이 토큰 비해서 다른, 그러니까 유니스왑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찍어낸 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게 왜 좋냐? 기본적으로 이제 마켓캡이 있는데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게 가격이니까 가격은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게 1차원적인 거고, 요거는 세력의 매집 관점에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력이 메이저가 저가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 요거를 누구 거를 샀냐? 그러니까 찍어내는 걸 샀냐? 아니면은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량을 샀냐? 요게 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거는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량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일단 높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즉 미유통량도 얼마 없고 인플레이션도 낮다면 여기 위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낮겠죠. 아무래도 이게 높은 코인들보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세력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상향 여부는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저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고점을 뚫었냐, 그거는 21년 올타임 하이가 이제 데이터의 전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장이 아마 좀 기출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 보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이 근데 조금 큽니다. 이거는 하락폭이 과다하다는 거는 기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스시라는 토큰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다른 유니스왑이나 다른 디파이 혹은 덱스 코인들에 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스시라는 토큰에 대해서 그렇게,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리스크라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매집 평단가 대비 가격 상승은 지금 매집 평단가가 여기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1.186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집 평단가 근처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시 코인을 좋게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지금이 사기에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코인에 대비해서 확실히 아직 안 올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하는 코인 스터디 입장에서는 이런 건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데이터적인 요소들을, 다른 요소들을 같이 봐야겠죠. 그리고 뭐 채널이나 매물대 피보나치 확인을 할 건데, 밑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매집 패턴이랑 비슷하게 이루어졌고요. 추세선이 이렇게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도 매집한 형태가 그냥 고점을 아래로 내리면서 저점도 내리면서 이런 형태를 많이 봤죠. 다이아고날로도 볼 수도 있고, 거래량도 뭐 하나 삐죽 나온 게 있지만 감소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마감이 확실히 여기서 근데 트랩을 하나 만들긴 했지만 다이아고날 형태로 내려오면서 하방 삼각 수렴으로 내려오면서 매집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높은 거래량과 함께 뚫어냈다는 거에서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죠. 장기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뚫어내고 여기서도 물량이 조금 실렸는데 아쉽게도 좀 다시 이제 꼬꾸라지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상승을 실패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데이터가 좋다면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세력이 개미들한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매물대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일단은 이 고점 구간에서의 매물대는 명확히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내려오면서 매물대 한번 볼까요? 내려오면서 매물대를 보면은 이 정도 구간? 여기가 좀 매물대 많이 있죠. 그리고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중간중간 보면은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볼록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볼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구간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다른 피보나치 비율들이랑 겹쳐진다면 그리고 다른 가격적인 요소들이랑 겹쳐진다면 가격적인 그러니까 저항대죠. 겹쳐진다면 올라가면서 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OC 값들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일단 여기도 표시를 해뒀고 여기도 표시를 해뒀고요. 여기는 뭐 당연히 표시를 해뒀죠. 그래서 이 정도. 혹시나 내려가면서 조금 더 있나 보면은 여기 기존에 계속 여기가 많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서 보면은 이 구간도 조금 많네요. 이 구간도 좀 많기 때문에 여기도 표시를 해뒀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매집 구간 안에 해당되는 영역이라 여기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물대 확인해봤고 피보나치는 제가 지금 아예 그어놨어요.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피보나치를 그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일단 보이긴 보이죠. 우리가 찍어놨던 이 점선들이 이제 매물이 많이 있던 자리들이잖아요. 이 자리들과 피보나치 비율이 좀 겹쳐지는 구간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추후에 매매 계획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진 않았어요. 낮았는데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에요. 안 좋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이 되고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집 평단가는 이 저점 구간에서의 매물이 가장 많이 있는 구간. 여기가 아마 세력이 이 정도 매집 평단가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가격은 1.18달러네요. 1.18달러로 추정이 된다. 요거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은 물론 여기가 좀 많이 쏠려 있긴 해요. 물량이. 요 구간에 많이 쏠려 있는데 잠재적으로 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갈 확률도 있어요. 확률도 있는데 확률이 높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딱 보면은 한 8대2, 7대3 정도? 여기가 한 80에서 70% 정도 되고 여기가 20에서 30% 정도 돼요. 세력이 만약에 단기간 안에 가격을 내려준다면 메이저 매집 평단가가 아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골파기, 개미털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세력의 매집 평단가가 낮았던 거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든 100%는 아니니까 추정이라고 이제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저는 많이 보는데 이거가 시총 대비 11,000% 정도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도 꽤 높은 수치거든요. 엄청 높은 수치예요. 이 구간에서의 거래가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 형태로만 봤을 때, 매집량으로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뒀고요. 그에 반해 가격은 좀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좀 아쉽죠. 매집 기간으로 봤을 때도 깁니다. 다른 평균들이 지금 20개월에서 21개월 정도 되는데 얘는 24개월이라는 거는 매집 기간이 길었다. 매집 기간이 길었다는 거는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여기 물린 여기 물린 여기 물린 개미들 물량 받아갔다. 심지어 이게 발행량이 아니라 유통량을 받아갔다. 그래서 매집의 질은 더 올라갔다. 이런 면에서 매집 형태는 조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이저 지분율을 보면 조금 아쉬워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데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보통 시세를 주기 전에 메이저가 많이 들고 있어야 시세를 준 다음에 위에서 털어내겠죠. 그럼 여기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세력은 엑시트를 하는. 그럼 다시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치 여기처럼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세력의 매집량, 그러니까 메이저의 지분율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상승이 조금 둔화되거나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안으로만 봐도 지난 이제 매집 형태 한번 볼까요? 지난 매집과 고점에서 털어내기 차트적 분석으로 여기 저점 구간에서의 매집량 보세요. 그리고 고점 구간에서의 털어낸 매도량 별로 많지 않죠. 메이저가 바이낸스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거래소 차트인데 그에 반해 지금 내려오고 나서는 꽤 많은 물량들이 축적이 되고 있죠.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지난 매집과 고점 구간에서의 거래량 대비 지금 충분히 많은 매집량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오늘 쏠지 아니면은 좀 한 번 더 내려서 더 모아서 쏠지 모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토크노믹스는 괜찮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이 맞다. 그리고 매집 형태도 괜찮다. 우상향하는 거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저점을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1대1 구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심심한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 관점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요. 지금은 이제 불장 초입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쏠지 뭐 한 달 뒤에 쏠지 두 달 뒤에 쏠지 모르지만 24년 말 혹은 25년은 무조건 불장이 예견돼 있어요. 예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미 올라가고 나서 이 코인 포함 다른 코인도 다 포함이에요.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든 코인 다 지금 쌀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사 안 가더라도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가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모든 코인에 대해서. 매매 계획 살펴볼게요. 일단은 매수 계획은 현재가도 나쁘지 않다. 이유는 지금 매집 평단가 근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세력 입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력의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매수하는 거는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년간, 9년 정도 되겠네요. 지난 8, 9년간의 코인 투자에서 세력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사서 손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가도 이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고 혹시나 추가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0.7달러 구간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은 여기가 매집 평단가가 맞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모를 20, 30%의 확률로 여기까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몰빵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런 경우도 또 발생을 하잖아요. 몰빵을 하지 마시고 적당히 나눠서 스시 코인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적당히 나눠서 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몰빵은 항상 안 좋아요. 아무리 매집 평단가더라도 몰빵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유동자산 1억이 있고 그 중에 코인에다가 이제 5천을 투자를 할 거야. 그럼 그 5천 중에서 여러 가지 코인들 사면서 스시에는 한 150 정도 미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중을 두기에는 뭐 다른 게 데이터가 좋다고 해도 시총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함이 떨어져요. 얘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 낮지만 있기 때문에 150 정도 그 미만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도 계획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3달러는 선택사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보세요. 지금이 1.1달러예요.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샀어. 내가 샀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홀랑 3배거든요. 알트코인 현물에서 3배를 먹는다는 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매매를. 4년을 기다렸는데 3배 먹고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선택이라고 표현해둔 이유가 뭐냐면 이 코인을 여기서 덜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단기간 안에 얘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 중에 내가 눈독 들여던 좋은 코인들이 아직 시세를 안 줬다면 그러면 얘를 여기서 이만큼 팔고 이걸로 갈아타는 그런 자리예요. 아시겠죠? 여기를 풀매도를 때리는 자리로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제가 선택이라고 적어놨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들고 계실 분들은 여기는 그냥 스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겹쳐졌던 구간이죠. 피보나치랑 다시 한번 볼까요? 매물대랑 피보나치 겹쳐졌던 구간. 노말로 안 돌려봤구나. 볼게요. 지금 이제 노말 차트로 보면은 여기 매물대 아까 있던 구간이랑 여기 382 구간이 겹쳐지거든요. 이거는 겹친다고 안 겹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382는 382 나름의 또 의미가 있어요.
다른 코인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정도도 충분히 많이 오른 거긴 해요. 여기서 여기 간 것도 가게 된다면. 그래서 9.2달러네요. 9.2달러 정도 근처, 9에서 10달러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번 정도 덜어내는 게 좀 나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덜어내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저항 한번 맞고. 그러면 그 다음 TP는 이제 15달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5달러는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이제 저점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파동의 618 되돌림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것도 한번 볼까요? AB는 CD 패턴으로 저점에서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하락을 여기서 끝난 거고 더 안 올라간다 했을 때는 겹쳐지네요. 이것도 1대1 구간. 정확히는 아니지만 조금 다르지만 1대1 구간이 여기 선택 구간에서도 겹쳐지네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또 1대2 구간이 또 겹쳐지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하세요. 1대2 구간이 겹쳐지고 여기는 1대1 구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 꽤나 큰 하락이 지금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임펄스로 나오게 되면은 1, 2, 3, 4, 5 이런 형태로 갈 거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랬을 때 그 TP 값으로 3파동 끝자락 혹은 뭐 C파동의 끝자락의 TP 값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간이 겹쳐지는, 그리고 여기 매물대 고점에서 지난 시즌 지난 불장에 정리한 매물대 플러스 밑에 저점부터 올라가는 되돌림 파동의 618, 세 가지 근거가 겹쳐지기 때문에 네 가지네요. 이거 일반 로그 차트로 보면은 886도 겹쳐집니다. 보이시죠? 886. 886도 겹쳐지는 이 네 근거가 겹쳐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15달러는 꽤나 강력한, 만약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간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꺾이거나 아니면은 꺾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도 여기서 꺾이거나 이럴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 이렇게 안 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얘가 진짜 세력이 완전 필 받아가지고 야 오늘 한번 이번 시즌에 한번 스시 끝을 한번 보자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적으로는 그러니까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을 보면은 제일 큰 거는 디파이예요. 디파이. 디파이 테마가 일단은 다시 주도 장세가 되고 플러스 ETF에 채택이 돼가지고 기관의 유입이 이쪽으로 쏠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중에서 대장으로 유니스왑은 너무 비싸, 스시스왑으로 갈게, 이런 어떤 시장의 마켓 플로우가 이어진다면 그러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 그때 갈 수 있는 가격이 37달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점에서 고점을 연결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산출을 했냐면 우리 저점에서 지난 시즌 저점에서 지난 시즌 고점, 그리고 이거를 이번 시즌 저점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면 보시면은 일반 차트로 돌려서 볼게요. 일반 차트로 돌려서 보면은 1대 1.618 구간이 지금 겹쳐지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요 구간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 1파동인지 A파동인지 모르지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갈 수 있는 가격대는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심심하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가면 다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이걸 무시하셨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일부 익절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뭐 9배, 15배거든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미 익절은 충분히 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고, 한 가지 더, 이 즐기는 게 시기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지금 이 안에가 좀 붕 떠 있죠, 멀리.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는 고점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25년 5월로, 일단은 이거는 추정 시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바뀔 수도 있고 추정 시기지만 요거는 그때 가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프리미엄이나 뭐 도미넌스나 기관 현황 여러 가지들을 데이터들을 보고 마켓 사이클상 우리의 위치를 파악을 할 건데 지금도 제가 하고 있죠.
지금은 저점 구간이라고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죠. 그때 가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고점 구간입니다. 아니면은 우린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바뀔 수는 있지만 아무튼 고점 구간으로 예상되는 이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력 이탈 신호들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숙제하고 갈게요. 자, 시드가 녹는 이유, 특히나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시드가 녹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해서가 아닌데 본인이 매매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 수수료 때문입니다.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달아두거든요. 우리 MEXC 파트너 거래소인데 MEXC는 수수료 0%예요. 지금 뭐 다른 거래소에서 뭐 어딘가에서는 대회한다, 뭐 상금 얼마다, 뭐 할인 얼마 해준다 이런 걸로 다 현혹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에 현혹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받아도 할인 다 받고 상금 다 털어도 0%보다 비쌉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0%싼 수수료 쓰시기를 추천드리고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저희 코인스터디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시면은 각종 혜택이랑 이벤트 다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참고하셔서 지금은 아마 $300 이벤트 하고 있을 거예요. 300 USDT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받아가시고 이것저것 다 챙기셔서 시드에 보태시고 수수료에 돈 낭비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코인 투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멤버십 인원도 정말 많은데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매집 중인 코인들도 공유를 드리고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혼자 공부하고 싶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자 공부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혼자 불장을 준비하고 좀 대응 같은 거 하는 게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내용도 제가 링크랑 달아두니까요. 저 채널에 가입 버튼 눌러도 정보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와 100% 같지 않고요.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들 공부하셔서 인사이트를 좀 넓히시고 그런 걸 합쳐가지고 본인만의 좀 완벽한 매매 계획을 세우셔서 후회 없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2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만약에 본인이 이제 분석 요청하셨는데 좀 많이 밀리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무래도 우리 스터디 멤버 위주로 먼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주시면 간략하게라도 제가 최소한이라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분석 이렇게 정보도 도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글에 그 라이브 방송 하는 날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오셔서 채팅 한 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혹시나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제 퀄리티 높은 영상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